탁월한 인재는요,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A급 인재가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딱 보세요. 누구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국정감사장에서 언급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TRP 제도라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군기교육제인데 그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기까지도 가는 겁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자율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거죠. 토스도요, 임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1년 1분기에 이미 1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더백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스의 초창기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 간 토스 말고 역삼동에 있었던 그 토스, 그 의자 돌리면 바로 직원들이 있던 이 토스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더백일 때는요. 복잡성은 50년간 매년 평균 6.7%씩 늘어났다. 무슨 이야기냐? BCG가 미국과 유럽에서 1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측정하는 복잡성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5년 동안 이들 기업에서 업무 절차의 수와 보고의 단계, 접촉 부서, 조율 부서, 필요 결제 수가 50%에서 350%가 증가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비부가 업무죠. 본질과 상관없는 비부가 업무가 상장 기업 중심으로 했는데도 50에서 350%가 증가하는 거. 많이 증가하는 경우 막 3.5배가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이죠. 스텝 부서는 자신의 부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관리부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영국 해군이 현장은 다 사라졌고 전쟁은 끝났지만 관리부서가 증가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이제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인 파레토가 이야기한 파레토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잡한 조직을 갖춘 기업이 20%에서 관리자들의 업무 시간의 40%를 보고서에 작성해 30에서 60%를 업무 조율을 위한 회의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40%가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 3에서 60%가 업무 조율이에요. 고객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스 역시 성장하면서 위기를 겪었어요. 급속한 성장 때문에 피드백 문화, 핵심 인재 이탈, 자발적 퇴사 권유 논란 이런 게 다 등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노 룰스를 지켜가면서 탁월한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사일로까지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 제발 좀.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자 플래닛에 평점 1.0 나오죠. 비정상적 피드백 문화, 대기업 출신자들을 활용 못한다. 아마 이분은 대기업 출신인 것 같죠. 비상식적 피드백으로 인해서 자아 성찰을 강요한다. 서로 눈치 보게 하는 이상한 신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잠깐 협업한 경험으로 아무 말 막말 자기들끼리 말 맞춘 다음에 서로 험담한다. 맨날 넷플릭스 강조하고 실력을 강조해서 그런가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실력이 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해 보인다. 그래서 입사자에게 기존 사람이 안 했던 일이나 기피 업무를 맡긴다. 그리고 도움 없이 해내라고 강요한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기존 사람 흠집 내면 안 되고 친한 세 사람이 말 맞춰서 이 사람 별로라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최악의 상황에 내던져진다.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은 제거하고 팩트를 여러분들이 팩트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 글이잖아요. 보세요. 동료 피드백이라는 걸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어 두었다. 아하.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 1년에 2회 상호 추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또 누가 잘하나 추천하게 만들었고 몇몇 사람은 거기에서 선발이 안 되면 자기가 왜 안 되었는지 동료한테 물어서 반성해야만 한다. 북한인가 싶었다. 이야, 너무나 바람직한 제도 아닙니까? 맨 처음에 입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고 다음에 온 사람이 실력이 탁월하다면 그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앉혔기 때문에 나갔겠죠. 나갈 때는 너덜너덜해져서 나갔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재훈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했네요. 파킨슨 법칙입니다. 제가 파레토라고 그랬네요. 파레토는 2대8의 법칙. 여러분들 토스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뒤집어 보면 치열한 토스에 노 룰스를 지켜가면서 탁월한 인재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서열화, 연공 서열화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 팩트 자체가 보입니다. 물론 사이드 이펙트 있고요. 그림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토스는 분명한 뛰어난 조직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여기서 잘 버텨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일이 많고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게 꼭 행복이나 만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퇴사자들 인터뷰 내용인 거죠. 자, 이게 사이드 이펙트인 겁니다. 토스가 철저하게 실력주의, 탁월한 사람들로 뛰어 모았죠. 그래서 경쟁하고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만 남고 탁월한 사람과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내 옆에 붙여달라라는 욕구를 존중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탈할 사람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맞긴 맞는데 행복이나 만족과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후반부에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권유하는 토스 논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인해야 돼요. 칼날이 언제 나한테 향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평가제도 없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업무 태만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의를 받고 개선이 없으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만장일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TRP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후 3개월간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되고 개선되면 동료 리뷰를 다시 받아서 졸업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삼진아웃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 11월 달에 이걸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 2년 동안에 삼진아웃 제도가 없었고 토스에는 기존에 해왔던 ABC 평가 프로그램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상사와 부하를 인사고과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거의 그 대안이 없는 상태로 한 2년이 왔어요. 그러다가 2023년 11월 달에 뭘 복귀했냐면 삼진아웃 제도는 아니지만 업무 태만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그 위원회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동료들에게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면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완화된 스트라이크 제도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토스가 아웃시키는 걸 안 하고 약간 군기교육대 같은 거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치열하지 않습니까? 토스가 왜 아니 ABC 평가해가지고 잘한 사람 상 주고 중간인 사람 중간 주고 아닌 사람 안 주고 아니 MBO 하고 KPI 측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애쓰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탁월한 인재는요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A급 인재가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나를 누가 평가하고 있으면 별로 기분 나빠.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 약간 건방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딱 보세요. 누구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누구 말도 잘 듣고 정말 겸손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정말 돌파해내는 사람 기준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자고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리드 헤이스팅스도 그렇고 이승건 대표도 그렇고요. 탁월한 사람 뽑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평가 제도를 없애는데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토스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국정감사장에서 언급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TRP 제도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군기교육대인데 그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기까지도 가는 겁니다. 인재 유출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인사 제도를 변화시킨 토스입니다. 충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들을 좀 제거해버리고 대신 트러스트 리빌딩 프로그램 참 신뢰 회복 제도 이게 무슨 뭐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튼 스트라이크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해당 제도의 대상자가 되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권고 사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 행동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어서 동료 간 신뢰 회복과 업무 능률 개선을 통한 성과 향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 아니 뭐 좀 잘못했으면 상사한테 불려가가지고 한마디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인데 그렇지 않 동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3MR 제도와 스트라이크 제도의 폐지는 토스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과학
조직이 커질수록 통제보다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토스를 보면서 치열함을 느낍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아마 대기업 출신의 사람들이 토스에 입사해서 제가 있던 삼성은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있던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배달의 민족은 좀 빼겠습니다. 거기도 850명 될 때까지 무평가를 유지했으니까요. 배민은 지금 평가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들었을 겁니다. 몰랐겠습니까? 이승건 대표 자체가 금융권에 있다가 지금 창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몰랐을 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동료들 상호 간에 사일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상호 간에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트러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치열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저도요, 창업한 이래로 저희 동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ABC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요, 진짜 막 저는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수많은 제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끈불끈 솟아올라가지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요, 1000번도 더 제도 도입했습니다. 승질 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평가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 동료들을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서로 사랑의 피드백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동료 평가는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생일 때 진행했다가 올해는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원실, 네,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을 유지하는 조직의 비결. 토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었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1등도 토스입니다. 당근마켓이나 배달의 민족보다도 압도적입니다. 인재들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토스가 공격적으로는 혁신을 했습니다. 10X 인재를 선정을 했고요. 그 전에 봤던 이 통과를 하면 10X 인재라고 통과를 하면 10X 피플이라고 토스에 입사하는 모든 사람이 동종업계의 1.5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10X 피플이라고 낙점을 딱 받으면 그 전에 받던 연봉의 1.5배 과감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알아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위한 방향성이죠.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솔직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토스의 조직의 혁신과 자율적인 조직 문화, 공격적 혁신, 체계적 인정, 즉 토스에서 일 잘한다는 의미에 관련된 원티드 아티클을 보면 토스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 과감하고 솔직한 피드백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나와 협력을 해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나도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과감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한다고요. A급 인재들은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서 당신이 이거 개선해달라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상처받았다고 안 한다고요. 고맙다. 나 몰랐었는데. 나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A급 인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킴 스캇이 이야기한 실리콘밸리 팀장들에서 이야기한 레디컬 캔도, 완전한 솔직함이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완전하고 솔직한 구체적인 칭찬과 지적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케어도 제공해줘요. 팀원들의 성장에 도움을 줘서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탁월한 인재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레디컬 캔도어예요. 태도, 인격,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 대해서 나 당신과 일할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냐?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려면 너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냐? 알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의 목표는 너랑 나랑 친한 게 목표가 아니라 성과 내는 게 목표니까. 이게 탁월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통상 이제 B급이라고 그러죠. B급이라고 그러죠. 때때로 성과를 내죠. 때때로 성과를 내요. 반응이 두렵죠. 감정적으로 갈등 일으키는 게 싫죠. 그냥 무난하게 가고 싶죠. 괜히 힘들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 껄끄러워지면 출근길 힘들고 어려워. 성과를 내는 거 그거는 일단 두 번째고 월급은 나오니까. 가급적 직장에서 갈등이나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거. 상대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파괴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 팀의 성과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더들도 우리나라의 동료들도 많은 경우 우쭈쭈 동조형이 많은 겁니다. 파괴적 꼰대 당연히 가면 안 되죠. 방치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리더가 정확하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교육이 아니라 개별적 코칭의 사회가 된 거예요. 왜요? 완전한 솔직함으로 이야기할 때는 집단적으로 안 되거든요. 당신한테 말해야 되거든. 바로 당신한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오원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집단적 관리가 아니라 개별적 관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어원 미팅 1대1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다. 1대1로 만나서 업무도 이야기하고 요즘 좀 어떠냐? 감기 걸렸는데 좀 나았냐? 요즘 뭐 비타민은 잘 먹고 있냐? 그러냐? 뭐가 좀 어렵냐? 그래? 그거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거 좀 도전해보는 게 어때? 그거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대화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